네, 안녕하세요. 크립토랩 CTO 신준범입니다. 저는 오늘 마이데이터와 동형 암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더 안전하게 마이데이터 환경을 잘 누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발표입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가 뭔지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 보안 이슈, 그리고 이런 보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셋 동형 암호를 말씀드린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여기 계신 분은 사실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내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 활용하는 것. 즉, 내 모든 어떤 데이터에 대한 컨트롤 권한을 내가 줄 수 있게 만들고 모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마이데이터라고 합니다. 내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 데이터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이를 위해서 각 사업자들은 개인에게 통합적인 어떤 정보 조회 및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도 이제 개발해서 제공을 할 겁니다. 즉, 마이데이터 도입 전에는 저희는 어떤 개별 서비스 기관별로 다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했는데, 마이데이터가 도입된 다음에 이제 모든 걸 통합해갖고 은행이건 카드건 보험이건 증권이건 모든 걸 통합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가올 것입니다. 마이데이터는 이제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전 분야에 대해서 마이데이터가 도입이 이제 활용될 겁니다. 가령 저희 크립토랩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 관련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어떤 보안을 강화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세계에서 AI에서 데이터가 하나의 오일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모든 거의 중심이 데이터인데, 이런 데이터가 한 군데 모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유용한 데이터들이 한 군데 많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성공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 외에도 정보 보호와 보안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연적으로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영기 금융보안위원장께서도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인데, 정보 보호는 최우선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안 이슈 쪽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마이데이터 기업들이 수집한 개인 정보를 과연 잘 관리하고 신뢰를 주는가? 마이데이터에서 처음 생각하다 보면 얼만큼 편리한가 이런 거 쪽으로 생각하기도 쉬운데요. 물론 수익성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내 데이터가 소중하기 때문에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세대별로 이 선호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베이비 부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수익 이런 것 쪽에 좀 더 많이 민감해하고 그랬었는데, Z세대 쪽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보다 더 신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뱅킹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 편리합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 71.3%에 대한 어떤 많은 분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오픈뱅킹 서비스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높습니다. 서비스의 어떤 성숙도 외에도 그만큼 저희가 이제 프라이버시를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보안상 불안해서 라는 이유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오픈뱅킹 같은 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기존에는 한은행 해킹당하면 한은행의 어떤 데이터만 노출됨에 반해서 오픈뱅킹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노출될 수 있거든요. 많이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컴퓨팅 기술이 얼마만큼 안전하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너무도 많은 해킹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외에도 사실 저희가 그냥 구글링해서 간단하게 데이터 브리치, 해킹 이런 거 검사해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의 어떤 편리함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저희가 믿을 수 있게 안전하게 내 데이터를 잘 관리할지, 그것이 마이데이터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일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본 얘기는 정보 주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내 데이터가 보통 마이 데이터면 이름에서 말하듯이 마이, 데이터는 내 거다
라고 말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나한테 주권이 있을까? 데이터 주권이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 열람권, 이동권, 자기결정권, 뭐 처리 제한이라든가 삭제권 같은 걸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정말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그리고 또 개인이 정말 내 데이터 주체가 되려면 내 정보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과연 잘 알 수 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수집, 저장, 제공, 활용되는 전체 과정을 통틀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다른 곳에서 이런 거가 잘 이루어진 사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다른 종류의 어떤 마이데이터 플랫폼이긴 한데요. 영국에서 나왔던 어떤 디지미라는 어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디지미 같은 경우는 저희 현재 한국에서 하고 있는 마이데이터와 비슷하게 뭐 금융, 소셜, 헬스케어, 뭐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 개인 데이터들을 분산돼 있으면 다루기 힘들잖아요. 다 한 군데로 모아서 수집 관리하고 있는데 얘네가 제공해 주는 거는 실질적으로 디지미가 이런 데이터들을 열람이나 보관, 수정하지도 않고 데이터의 수집, 저장, 공유 전 과정을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프라이버시 관점에 있어 갖고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컨트롤 권한이 사용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이 어떤 정말 이건 내 데이터다라고 내 주권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도 활용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든 데이터 처리 과정이 기업이 아닌 사용자의 범주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엣지단, 즉 내 휴대폰 이런 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프라이버시 우려 없이 내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잘 보완해 나갈지가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이슈에서 살펴볼 것이 사용자한테 정말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데이터를 활용했을 경우에 내 데이터를 가지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업자들은 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용자한테 어떤 수익을 사용자한테 돌려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저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어떤 성숙도와 함께 성숙화가 진행되면서 아마 나와야 될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같은 데서 한번 처리했던 것 같은 걸 보게 되면요. 여기는 실제 어떤 데이터 처리하는 곳들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어떤 데이터 생산자와 어떤 데이터의 소비자의 어떤 기업 간의 어떤 플랫폼을 운영을 해서 실제 어떤 사용 기업들이 사용자의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이 데이터를 내가 얼만큼 활용했으니 얼만큼 수익을 주겠다라는 이런 인센티브, 포인트 지급하는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한국의 어떤 마이데이터 기반의 어떤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사실은 아직 저런 인센티브까지는 안 갔지만 이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뭐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디스카운트 해주고 이런 어떤 혜택들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좀 이런 약간 수동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 반해서 아마 조금 더 이런 인센티브와 같은 어떤 적극적인 서비스들이 주는 것들이 이제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데이터 주체인 어떤 개인에게 집중적인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PDS,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조금 더 잘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를 보다 그러니까 서비스 업체라기보다는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제공해 주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솔루션에서 동영암호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동영암호가 필요한 어떤 사례들, 기존에 나왔던 어떤 문제들을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실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제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한 곳으로 다 모여서 사용자한테 편리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 업체들은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다양한 분석 기술을 개발해서 보다 밸류어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즉 현재같이 데이터 시대에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그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으면은 비슷한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즉 데이터 해킹에 대한 위험성이 데이터의 유용성과 비례해서 커지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대처할지 그 대책이
절실합니다. 동형 암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어떤 암호화 기술이긴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암호화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뭐 요즘에 파워포인트나 뭐 PDF, 아래 한글 파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용하다 보면은 패스워드 같은 걸 파일을 암호화할 수 있는 어떤 기능 같은 것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 어떤 암호라는 것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패스워드를 암호화했다. 사실 이거는 어떤 하나의 금고에 넣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금고에 넣는 거랑 거의 똑같고, 즉 금고에만 딱 집어넣게 되면은 데이터를 유출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고의 단점은 활용하기도 불편해요. 활용하려고 하면 금고를 열어갖고 빼서 봐야 되는데 뺐을 경우에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해킹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뺀 순간에 데이터를 가공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형 암호는 약간 좀 재밌게 만든 기술이고요. 즉 약간 말랑말랑한 금고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실제 어떤 데이터가 이 금고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쪼물딱쪼물딱 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쪼물딱쪼물딱 한다라는 게 즉 금고 안에 손만 집어넣고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다양한 종류의 어떤 연산 같은 걸 수행함으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종류의 어떤 AI 모델 학습도 가능하고요. 또 데이터의 어떤 프라이버시 어떤 걸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어떤 인퍼런스 서비스, 즉 프라이버시 어떤 보호 서비스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은 저기 요약이 되어 있는데 기존 암호는 복호하고 연산하고 다시 암호하는 과정에서 비밀키라든가 평물 노출 위험이 있는데 동형 암호는 그냥 암호화된 상태에서 모든 처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즉 실제 해킹이 일어났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내부자가 보든 간에 어차피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노출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형 암호를 데이터 보호와 활용이 동시에 가능한 완벽한 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호 기술을 잠깐만 살펴보면요. 크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1세대 암호,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쭉 발전을 해왔는데요. 1세대 암호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뭐 핸드폰에서 뭐 잠금 해제한다든가 집에서 뭐 디지털 도어락 열고 들어갈 때 쓰는 것이 어떤 하나의 잠금 해제하는 키로수의 어떤 인증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2세대 암호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파일 암호할 때 사용되는 대칭키 암호. 그냥 뭐 AES나 뭐 한국에서 마리아 이런 것들이 많이 쓰고 이런 대칭키 암호가 2세대 암호입니다. 파일을 암호할 때 쓰는 거죠. 저장할 때 암호하는 기술이 2세대 암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3세대 암호는 이제 공개키 암호라 그래가지고 제가 멀리 있는 상대방과 통신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키는 모르지만 이제 공개키, 알려진 키만 딱 알 수 있으므로 그 키를 사용해서 암호하게 되면은 원래 그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 이게 현재 인터넷을 만든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뭐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웹사이트를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키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공개키 암호, 즉 공개키가 알려줘도 개인키가 노출되는 그런 암호 기술을 사용해서 현재 인터넷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동형 암호는 이걸 뛰어넘는 4세대 암호 기술입니다. 즉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이 가능하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보안 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 어떻게 저장할 때 보호할 건가, 전송할 때 보호할 건가,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할 때 보호할 건가인데요. 2세대 암호가 저장할 때 보호하는 기술, 3세대 암호가 전송할 때 보호하는 기술, 4세대 암호가 사용할 때 보호하는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루션의 어떤 동형 암호 관련해서 좀 보게 되면요. 현재 지금 저기 보여드리는 건데 과기정통부에서 11월 19일 발표한 데이터 보호 핵심 기술 개발 전략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암호 기술 관련돼 갖고 동형 암호 성능 개선 및 뭐 통계 분야 적용 쪽에 있어가지고 개발 로드맵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더 재밌는 어떤 기사들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IT 관련돼서 이제 컨설팅 해주는 가장 유명한 업체인 이제 가트너에서 최근에 2022년도에 새로 뜨고 있는 기술,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동형 암호 기술이 프라이버시나 어떤 시큐리티 관련된 세 가지 기술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2월 8일자로 또 가트너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기술 5가지를 뽑았습니다. 그 5가지의 어떤 들어간 기술들이 일단 뭐 AI 클라우드가 있고 또 재밌는 게 그 5가지 중에 메타버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와 이제 거의 같은 레벨로 동형 암호 기술도 저희가 이제 반드시 주목해야 될 어떤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한국 정부도 그렇고 글로벌 어떤 컨설팅 회사들도 그렇고요.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데이터의 활용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분석을 할지 거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암호를 이제 활용할 경우에 가장 강점이라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일단 동영암호는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데이터 사용 보호 기술입니다. 가장 안전한 보안 기술인데요. 데이터 사용할 때 보호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동영암호 말고도 뭐 컨피덴셜 컴퓨팅이라는 것도 있고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도 있고 K 어노니미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기술이 있는데 이런 모든 기술들에 대비했을 때 특히 마이데이터 같은 데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해킹에도 안전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내가 다 컨트롤하면서 신뢰할 수 있고 또 데이터를 쭉 모아놓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갖고도 가장 좋은 이제 보안 기술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과 보안의 어떤 두 가지 핵심 기원도 실현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영암호를 적용했을 경우에 민감 정보의 어떤 유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을 뿐더러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어떤 경쟁력을 이제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쯤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기술이 어딨어?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암호화된 상태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이슈가 없다. 그게 정말 가능해? 정말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동영암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예전에 너무 느리다 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느리다라고 하는 게 사실 동영암호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세상에 암호화된 모든 연산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랬는데 사실 그때 속도를 딱 본 다음에 너무 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동영암호가 처음 나왔을 때 1비트 처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아세요? 단 1비트 처리하는데 1000초가 좀 넘게 걸렸었습니다. 사실 못 쓰죠. 뭐 이론적으로 이게 된다라는 거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1비트 처리하는데 1000초 걸리는 걸 지금 누가 쓰고 있겠어요. 근데 정말 다행이고 재밌는 거는 동영암호 기술이 1년에 한 8배 정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1년에 8배 빨라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2011년도에 1비트 처리하는데 1000초 걸렸던 게 지금은 0.3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 어떤 저희가 한 2년 전에 분석했던 어떤 데이터 분석이 어떤 하나의 학습을 하는 데 있어 한 17시간쯤 걸렸던 거는 지금 한 10몇 분 정도만 끝나고요. 일주일 걸렸던 거 한 2시간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속도가 계속 빨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발전 사례들을 봤을 때 동영암호가 점점 속도에 대한 어떤 제약 같은 게 점진적으로 계속 해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크립토렉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동영암호 기반 서비스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 최초로 동영암호 기반 어떤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202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게 동영암호 기술 세계 첫 상용화라고 이제 기사에 나왔던 얘기인데 두 개의 기관의 어떤 데이터들을 결합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의 어떤 데이터와 KCB의 데이터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이때 국민연금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과연 신용점수가 좋을까에 대한 당연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잖아요. 이걸 이제 결합 분석을 통해 가지고 된다라는 걸 보였던 사례가 있었고요. 동영암호 앱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요즘에 코로나가 되게 확진되면서 많이 우려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확진자랑 제가 동선 겹쳤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에서 모든 확진자들의 위치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제 데이터를 서버에 올려서 비교해서 내려오면은 당연히 파악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 한번 확인하자고 제 위치 정보를 다 알려주긴 싫잖아요. 저희가 했던 방법이 동영암호화된 상태 데이터 올려버립니다. 제 위치 정보를 다 저장했다 올려주고요. 동영암호화된 상태에서 모든 연산을 수행해갖고 내려옵니다. 그걸 제가 딱 복구해보면 내가 확진자랑 동선이 겹쳤구나 안 겹쳤나 그걸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지금 성황리에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이제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서 동영암호를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까지 오픈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어떤 동영암호를 가지고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분야 같은 걸 보게 되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결합 분석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들도 아마 다양한 종류의 마이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금융 기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들도 있을 거고, 의료 쪽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도 있을 거고, 이런 마이데이터끼리 결합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비단 한 개의 어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어떤 프라이버시 이슈를 해결하는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마이데이터끼리의 어떤 결합 분석을 통해서 저한테 조금 더 어떤 밸류어블한 서비스를 주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좀 더 민간 쪽으로 보게 되면 프라이버시 이슈로 데이터 활용하지 못하는 이슈를 해결하고 마이데이터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마이데이터가 활용되는 데 있어가지고 플레인한 어떤 프라이버시 이슈를 해결함으로 인해 갖고 조금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당연히 공공 데이터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도 이제 해결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통계청, 과기정통부, 국세청 등에서도 동형 암호를 적용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같은 경우는 K통계라 그래가지고 발표했던 바 있었고요. 과기정통부는 아까 로드맵 말씀드렸고, 국세청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동의 서비스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데이터를 동형 암호화해서 서버로 전송을 하고 그거를 동형 암호 상태 연산해서 받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까 결합 분석 사례 말씀드렸었는데요. 저기서는 국민연금 공단의 데이터와 KCB 데이터 결합 분석을 해가지고 국민연금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신용정보가 좋더라. 그래서 굳이 막 카드 많이 안 쓰신 분들도 우수한 신용점수를 가지고 이자율을 깎아줘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뭐 재밌는 성질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아무튼 동영암호가 되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립토랩의 최신 기술 사용 시 2020년도에 일주일 걸렸던 것이 현재 지금 2시간 내에 처리 가능한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영암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데 동영암호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된 상태로 모든 연산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암호화된 상태에서 모든 연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해킹이 돼도 데이터가 안전하고요. 내부자가 봐도 데이터가 안전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이걸 적용했을 경우 해킹이나 어떤 데이터 유출의 위험 없이 내 마이데이터, 다양한 종류의 마이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밸류어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영국의 유럽의 사례를 말씀한 디지미라는 서비스 같은 걸 말했는데 디지미 같은 서비스는 모든 분석 같은 게 다 저 로컬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AI 모델 같은 걸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결합해서 분석하려고 하면 또 디지미 같은 데서 말하고 있는 어떤 프라이버시 개런티가 깨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요. 이런 거 역시 동형 암호를 활용했을 경우 보다 다 모아서 안전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보다 밸류어블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동형 암호라고 하는 것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있어가지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히 개인정보의 주권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마이데이터 생태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범 CTO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동형암호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단순하게 그냥 비유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K데이터나 이런 데 이제 강연을 하고 활동을 이런 회의 같은 거 참석을 했을 때 개인정보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메일이나 혹은 카톡이나 문자로 제가 파일을 보내주면은 가끔 찝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그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줘도 되나? 이런 경우들 아마 여러분 개인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암호화된 상태로 보내주고 그 기관에서도 그것을 활용하거나 인증을 확인을 할 때 암호화된 상태로 그대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담당자가 실제 원 정보를 보지 않은 상태로 이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의 보안 유출 자체를 차단을 해버리는 기술, 어떻게 보면 아주 진일보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12월 1일부터 마이데이터 베타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1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지금 여러분들 은행 앱이나 이런 핀테크 앱 들어가시면요. 마이데이터 신청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한 달 동안 한번 써보실 수가 있고 본격적으로 내년 1월에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지금 정보를 흩어놓은 여러 기관들의 데이터를 이 앱에서 가져와도 되냐 허락을 물어봅니다.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개별로 동의하는 데이터 주권을 가지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의를 하셨다. 그럼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그 앱에 올라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해당 기업이 그 데이터 처리나 이런 부분에 보안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데이터 유출이나 이런 보안 우려들이 생길 수가 있죠. 여기서 동형 암호 기술이 만약에 모든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제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암호화된 상태로 그 각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그 데이터 보안 이슈에서 좀 벗어나는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마이데이터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례 영국의 디지미 사례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유럽의 몇몇 국가, 그다음에 호주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마이데이터 비슷한 서비스들을 몇 년 전부터 시행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어떤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드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선도적으로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을 한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데이터 보안 기술도 함께 발전해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또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골라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를 동형 암호 처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무엇이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참, 네, 어떻게 좀 답하기가 난감한데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이죠. 네. 제가 그럼 이렇게 좀 다르게 여쭤볼게요. 혹시 동형 암호 지금 이 네네. 기술이 우리 크립토랩에서 보유하고 계신데 네네. 글로벌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크립토랩은 지금 정말 어느 정도 위치에 기술 수준이 네네. 올라와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 질문이 답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사실 마이데이터 처리하는 데서 나올 수 있는 오류가 없어요. 없어갖고 사실은 어떻게 방지해야 되지 이게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현재 동형 암호 관련돼서 뭐 정형화된 데이터 처리하는 거 다 지금 학습, 뭐 추론 다 진행되고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 학습 이슈가 좀 있긴 한데 현재 비정형 데이터, 뭐 이미지나 이런 거 같은 게 학습하고 그런 게 마이데이터의 어떤 영역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갖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업체들이랑 이제 나오는 어떤 기술 수준을 비교하게 되면은 근데 동형 암호 관련돼 갖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IBM이라든가 뭐 듀얼리티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글로벌 기업들에서 동형 암호 기술을 만들고 있는데 크립토랩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동형 암호 처리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가장 최근에 어떤 나온 저희 결과에 비하면요. 마이크로소프트 CL에 비해서 한 90배 정도 빠르고요. 네, 그래서 최고의 기술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약간 회사 자랑을 하면 최근에 있던 같은 회사 동형 암호를 어떤 2022년에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어떤 중요한 기술 보안 쪽의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뽑았고 그 중에서 이제 크립토랩을 가장 유명한 어떤 대표 벤더 7개사 중에 하나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네. 자랑 조금 했습니다. 네네, 아유, 충분히 자랑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이 데이터 기업들, 스타트업들, 또 중소기업들,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 K데이터 주체 마이데이터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여러분 대중들에게 좀 어필하고 이렇게 좀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율리시스 파크님이신데요.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게 동형 암호 기술이 상당히 진일보한 개념이고 최근 들어서 기술적 진전에 따라서 이게 좀 효율적으로 됐다 말씀 주셨는데 이제 역사 이래로 결국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잖아요. 동형 암호는 방패라고 보면은 네네. 창은 또 뛰쳐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창이 아까 창이 나올 가능성은 계속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사실 수학적으로 엄밀한 분석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사실은 컴퓨팅에 완전한 새로운 변화가 나오지 않는 이상, 즉 튜닝 컴퓨터가 이제 완벽한 이상에서는 좀 현재까지 안전하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것들이 막 활성화되면서 양자 컴퓨터가 나면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공격형 암호 알고리즘이 막 깨진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도 동형 암호는 양자 내성 암호와 똑같이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적어도 한 30년, 50년, 100년? 아무튼 계속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일 것 같습니다. 네, 크립토랩의 좀 더 진화 발전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요. 신주범 CTO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